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두고 지금 현재 그 더불어와 아주 그냥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저께 방송을 통해서 미국과 폼페이와 트럼프, 즉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어저께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미국과 북한은 속마음은 둘 다 미국은 회담이 열릴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회담에 참석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둘 다 회담하고 싶지 않다고. 미국과 북한은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뭐 과정이든 뭐 약간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회담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예? 그게 핵심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요, 이 개헌 문제가 그래요. 이 개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개헌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좀 비교를 하고 그래 보면은 답이 좀 나오거든요. 개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헌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은 진짜 개헌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개헌이 될 거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응? 왜 안 되겠어요? 개헌이. 지금 문재인은 사실상 저걸 하나의 어떤 그 팩감으로 바두로 치면은 팩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의 생각은 그런 거죠. 문재인이 개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지방 분권이니 뭐 이런 거,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대통령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실상 지방 분권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이미 완비가 돼 있고 대통령의 사인만 하면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지방 분권을 사실상 할 수가 있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사실 지방이 지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완비를 한 다음에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을 그러한 정도의 어떤 수준이 돼야지만 그래도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너무나도 형편이 없잖아요. 지금 지방 분권하고 권한 다 주면은 저쪽에 그 전라도 지방 이런 데는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경상도도 뭐 정말 벽진 곳 이런 곳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이 이미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거를 다 돼 있다니까. 투표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돼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돼. 그런데 마치 자유한국당이 그 지방 분권이라는 것, 지방에게 어떤 권한을 나눠주는 것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주거나 그러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이미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반대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이미 돼 있는 거라니까. 근데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지. 선동을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미 돼 있는 것을 또다시 꺼내 들어서 안 돼 있는 것처럼 문재인이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개헌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그 실천하고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투표가 아니라 자기가 사인만 하면 되는 사안을,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사안을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사기를. 그러면서 우리 보수가 일부 보수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연방제니 뭐 사회주의니, 물론 사회주의에 관련한 그러한 요소, 자신들의 이념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것 당연히 집어넣죠. 이왕 될 거, 만약에 문재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이걸 던지는 거지만, 만약에 된다라면, 혹시라도 모르잖아. 혹시라도 통과가 된다라면
자기들의 이상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인 이념까지도 넣은 상태에서 밀어 넣었는데 여기에 아예 그냥 우파 보수들을 박살을 내버리자, 아주 보수들을 깨깨 밟아서 으깨어 버리자, 이러면서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마치 자유한국당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미 다 돼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원래 다 돼 있었던 거고 문재인은 사인만 하면 되는 건데 투표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근데 마치 그것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처럼, 지방 분권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처음 하는 것처럼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소위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보수분들이 자유한국당이 한심하다고 욕만 해. 예? 자유한국당이 한심하다고 욕만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홍준표 체제가 굳어지죠. 지금 현재 굳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더더욱 굳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한 정당에서 리더십이 강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정당이 이념을 가지고 상대편하고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막 쳐내잖아. 잘라내잖아. 예? 그러면 홍준표 체제가 굳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굳어지고 있고, 나중에 홍준표 대표가 당을 꽉 장악했어. 응? 그렇게 됐을 때 홍준표 대표는 내각제를 하고 싶을까요? 나중에 홍준표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다라면, 우리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틀렸네 마네 그런 말 하시지 말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본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정당을 꽉 장악을 했어. 그러면 내 권력을, 내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권력이 집중이 되는 게 좋죠. 다만 그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에 있어서 이러한 권력, 이러한 것은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것들, 정말 핵심적인 사안은 대통령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대통령이 갖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불필요한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권력은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권력의 본질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원 집정부제나 뭐 내각제가 약간 엿보이는 그러한 개헌안을 들고 문재인하고 싸우고 있어. 문재인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문재인은요, 대통령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하는 대통령 중임제를 들고 나오고, 사회주의적인 요소, 아주 독재가 될 수 있는 농후한 그러한 요소들을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똑같이 대통령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냐고. 내가 대통령제를 들고 나왔을 때 상대방도 대통령제를 갖고 싸우는 게, 그게 싸움거리가 되냐고, 싸움이 성립이 되냐는 거죠. 그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대통령제 갖고 싸운다라면. 그런데 지금 개헌의 본질이 뭐예요? 개헌을 떠들썩하게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이 개헌을 떠들어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문재인이 개헌을 떠들어대는 이유가 지금 지방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떠들어대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쓰레기로 만들기 위해서, 예? 저것들은 부정부패한 것들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기 싫어한다. 어? 이러한 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 문재인이 이 계획을 짜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프로파간다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내게 더 좋아, 내게 더 훌륭해라고 사람들에게 이슈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선전활동을 할 수 없다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쁜 놈들이 되어가는 와중에 거기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문재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중임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중첩이 될 수 있는 대통령제에 관련된 개헌안을 들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내 싸움 스타일의 선명성을 강조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제 설명이 그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싸움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도 정책이라는 걸 진짜 잘 만들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하고는 이 개헌안을 갖고 싸우는 게 너희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싸움은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국민들에게 이 싸움의 부당함이라든가 이 싸움이 빨리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요. 이 싸움이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함, 개헌이 굉장히 단순히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단순히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진다라면 그렇게 어떤 이 사안이 그러한 식으로 규정이 되어서 끝나버린다라면 문재인 페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코너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도 망하고 문재인은 이걸 진짜로 자신의 어떤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완전 실천하겠다.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 그걸로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자신들이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방선거를 싹쓸이 해버려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갖고 그 지역사회를 또 완전히 사상적으로 물들이는 거죠. 자신들의 편들로 다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개헌안을 들고 나와서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개헌안이 통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헌이 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싸움을 하는 신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을 하는 신용을 해줘야지만 국민들은 우리 그 보수가 개헌을 하기 싫어한다. 즉 이러한 프레임에 말리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방 분권에 관련된 설명도 해 나가는 것이고 이 싸움을 해 나가면서 자,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이게 문재인 얘네들이 개헌안을 무척 빨리 완전히 졸속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그 이유죠. 그 대한민국을 자신의 어떤 그 영구집권처럼 영구집권이라는 건 좀 어폐가 있을래나? 하지만 그 예전에 누굽니까? 이해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0년은 보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 그런 것에 부합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것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개헌이 간단하지 않은 거다. 요번에 지방 그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내각제라든가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원 집정부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장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러한 저러한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이것은 간단하게 졸속으로 해치울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코너로 이 문제로 인해서 개헌을 안 하는 세력이라고 찍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 선거를 자유한국당에게 투표를 안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없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싸움을 벌려가고 개헌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이원 집정부제니 이런 것을 갖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연구하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다른 야당들도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우호적인 건 뭐 때문이죠?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조차 그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좌파 정당 그 조그만 정당 있잖아요. 걔네들조차도 자유한국당의 개헌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그러한 개헌을 주장하면서 여당에게 맞서고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그 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문재인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듯 하면서도 통과되는 건 바라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문재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돼서 개헌이 된다라면 국회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권한이 대폭 줄어든단 말이야. 문재인의 독재가 될 거 아니야. 지금 현재 문재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자연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반대쪽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이 날아가 버리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러한 현상을, 그러한 어떤 그들의 속성은 그들이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들고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보십시오. 야당들 특히 좌파 정당들조차도 자유한국당을 편을 들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 하는 짓이 민주당이 하는 짓이 딴 속셈이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걸 들고 나와서 홍준표는 그걸 들고 나와서 야당들의 지지를 받고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국면이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귀결이 되는 건데요.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고 그 각 다른 야당들, 범야당들, 지금 야당들이 모두 다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가는데 지금 이 개헌안을 문재인이 받겠어요? 지금 이 개헌을 좌파들조차 지지하는 홍준표의 개헌안을 문재인이가 받겠냐고. 안 받겠죠? 그러면 반대로 문재인의 개헌안은 야당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문재인은 그 개헌안을 들고 나와서 자유한국당을
쓰레기 보수 정당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쓰레기가 된다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고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을 지금 현재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냥 쓰레기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속절없이 패배하는 거지. 그걸 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이미 지방분권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야당을 쓰레기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 거지. 이원 집정부제니 뭐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원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제도권에 있는 정당은 무엇으로 싸움을 해요? 제도권에 있는 정당들은 정책으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재인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제를 들고 나왔다고 해서 홍준표도 대통령제를 들고 나와서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서로 들고 나와서 야당이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을 반대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누굴 욕하겠어요? 누굴 욕하겠어? 선명성이 없잖아. 나는 무기가 없는 거잖아. 나는 들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이 쥐고 있는 칼자루가 더 센 거지. 집권 여당이고 같은 대통령제면. 그리고 대통령제에 관해서 싸움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게 뭐겠어요? 요번에 그 개헌안에 있어서 만약에 둘 다 대통령제를 이야기한다라면 관건이 뭐겠냐고요. 중임제예요, 중임제. 그런데 그 중임제를 갖다가 만약에 자유한국당도 대통령제를 여당과 똑같이 대통령제를 놓고 들고 나와서 중임제를 반대한다? 그게 먹히겠냐고요, 그게 먹히겠냐고. 핵심은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이걸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가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방선거 전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는 게 핵심이라고. 자유한국당도요, 개헌이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이해되세요? 문재인도 개헌에 대해서 던진 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던진 게 아니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던졌던 거고, 자유한국당도 내심 싸움은 하지만 이 싸움을 받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지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받지만 자유한국당도 개헌이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원 집정부제니 뭐니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답은 그거예요. 어저께 하고 똑같은 거야. 어저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 했죠. 미국과 북한의 생각이 뭐야? 북한은 회담장에 안 나갔으면 하는 거고, 미국은 회담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야, 그게? 그거 결국엔 둘 다 회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개헌 문제를 또 여기다가 우리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둘 다 생각은 결국엔 똑같다니까. 선거 때문에 이지랄이지. 여러분, 이게 선거 때문에 이지랄을 하는 거지 개헌은 안 돼요. 개헌은. 나중으로 미뤄지겠지. 나중으로 또. 그래서 나중으로 미뤄지면 진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고 쳐요. 우리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라고 치면은 그때 가서 또 내각제 갖고 싸울 거야. 그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또 내각제를 갖고 싸우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누가 또 대통령이 되겠어요.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쳐봐. 예?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체제가 굳어진 상태로, 완전히 굳어진 상태로 홍준표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홍준표 대표가 내각제 하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또 내각제 하겠냐고. 물론 저는 훌륭한 지도자라면, 내가 대통령제 속에서 대통령이 돼서 훌륭한 지도자라면 그 권한을 이용해서, 정말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필요 없었던 부분, 지금 요번에 또 여실히 드러났던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사실상 필요가 없었던 건데 대통령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여지까지 해왔던 제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쓸데없이 내가 지명을 많이 했던 그런 어떤 공기업 사장이라든가 이러한 데 있어서 권한을 일부 내려놓거나, 정말 내가 대통령제를 수행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권력만을 빼고는 저는 내려놓을 거라고 봐요. 훌륭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길 저는 바라고요.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그렇게 바라는 거죠. 하지만 쉽게 내각제나 그런 건 하기 어렵다고. 예? 여러분, 제가 좀 오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설명한다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언어 속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언어로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 딱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게 사람들에게 이미지로서 딱 고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솔직히 제 이야기의 의미 속에는 좀 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는 이해했으실 거라고 믿고요. 물론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고요,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속성, 인간의 이 사회에 있어서의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쉽게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하고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의원 집정부제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역사적인 교훈을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꼭 필요한 권한만을 가진다? 이러한 것은 오케이. 그러한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전면적인 어떤 대통령이 얼굴 마담이 되고 이런 걸 한다? 이거는 어떤 대한민국 정당의 리더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작년 때, 그때도 극심한 혼란이 왔었죠. 극심한 혼란이 왔었고, 또 하나는 언제예요?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죠. 국가가 이러한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망한 적도 있었죠. 대단히 훌륭한 선택을 한 것처럼 사람들은 떠받들고 그 사람을 영웅처럼 생각하는데, 전 똘팍이라고 봐요. 난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봐요. 그게 소련의 고르바초프잖아요. 소련의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처럼 하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나라는 완전히 쫄딱 망하고, 물론 그렇게 몰린 상황도 있었긴 하지만, 나라는 쫄딱 망하고 그 나라 여자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도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고층 아파트에서 10몇 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자기들이 사놓은 가구를 뜯어서 겨울에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나무로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었잖아요. 내가 가진 권력을 쉽게 함부로 내려놓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게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아마
홍준표 체제가 굳어진다라면 홍준표 대표는 또 거기에 맞게끔 자기의 권력 안에서 뭐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지, 섣불리 그렇게 이원 집정부제니 뭐 내각제니 이런 게 지금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쉽게 결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일은 아니다라고 봐요. 만 하면 되는 건데 투표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근데 마치 그것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처럼 지방 분권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처음 하는 것처럼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소위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보수분들이 자유한국당이 한심하다고 욕만 해. 예? 자유한국당이 한심하다고 욕만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홍준표 체제가 굳어지죠. 지금 현재 굳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더더욱 굳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한 정당에서 리더십이 강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정당이 이념을 가지고 상대편하고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막 쳐내잖아. 잘라내잖아. 예? 그러면 홍준표 체제가 굳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굳어지고 있고, 나중에 홍준표 대표가 당을 꽉 장악했어. 응? 그렇게 됐을 때 홍준표 대표는 내각제를 하고 싶을까요? 나중에 홍준표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다라면 우리 그냥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틀렸네 마네 그런 말 하시지 말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본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정당을 꽉 장악을 했어. 그러면 내 권력을, 예? 내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권력이 집중이 되는 게 좋죠. 예? 다만 그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것들, 정말 핵심적인 사안은 대통령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대통령이 갖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불필요한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권력은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권력의 본질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원 집정부제나 뭐 내각제가 약간 엿보이는 그러한 개헌안을 들고 문재인하고 싸우고 있어. 예? 문재인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문재인은요, 대통령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하는 대통령 중임제를 들고 나오고, 사회주의적인 요소, 아주 독재가 될 수 있는 농후한 그러한 요소들을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두고 지금 현재 더불어와 아주 그냥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저께 방송을 통해서 미국과 폼페이와 트럼프, 즉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어저께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미국과 북한은 속마음은 둘 다 미국은 회담이 열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회담에 참석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둘 다 회담하고 싶지 않다고. 미국과 북한은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뭐 과정이든 뭐 약간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회담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예? 그게 핵심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요, 이 개헌 문제가 그래요. 이 개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개헌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좀 비교를 하고 그래 보면은 답이 좀 나오거든요. 개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게 어떤 권한을 나눠주는 것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주거나 그러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이미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반대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이미 돼 있는 거라니까. 근데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지. 선동을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미 돼 있는 것을 또다시 꺼내 들어서 안 돼 있는 것처럼 문재인이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개헌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실천하고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투표가 아니라 자기가 사인만 하면 되는 사안을,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사안을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사기를. 그러면서 우리 보수가 일부 보수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연방제니 뭐 사회주의니, 물론 사회주의에 관련한 그러한 요소, 자신들의 이념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것 당연히 집어넣죠. 이왕 될 거, 만약에 문재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이걸 던지는 거지만, 만약에 된다라면, 혹시라도 모르잖아. 혹시라도 통과가 된다라면 자기들의 이상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인 이념까지도 넣은 상태에서 밀어 넣었는데, 여기에 아예 그냥 우파 보수들을 박살을 내버리자, 아주 보수들을 깨깨 밟아서 으깨어 버리자, 이러면서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마치 자유한국당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미 다 돼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원래 다 돼 있었던 거고 문재인은 개헌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은 진짜 개헌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개헌이 될 거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응? 왜 안 되겠어요? 개헌이. 지금 문재인은 사실상 저걸 하나의 어떤 팩감으로 바두로 치면은 팩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의 생각은 그런 거죠. 문재인이 개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지방 분권이니 뭐 이런 거, 사실상 지금 현재 대통령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실상 지방 분권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이미 완비가 돼 있고, 대통령의 사인만 하면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지방 분권을 사실상 할 수가 있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사실 지방이 지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완비를 한 다음에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을 그러한 정도의 어떤 수준이 돼야지만 그래도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너무나도 형편이 없잖아요. 지금 지방 분권하고 권한 다 주면은 저쪽에 전라도 지방 이런 데는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경상도도 뭐 정말 벽진 곳 이런 곳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이 이미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거를 다 돼 있다니까. 투표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돼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돼. 그런데 마치 자유한국당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 지방